자, 중2 국어 교과서 읽기입니다. 천재노, 천재박 아니고요. 천재노 2학기 3단원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부분에서 3-1단원 한글 창제의 원리와 우수성 읽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쭉쭉 넘어가서요. 한글 창제의 원리와 우수성 볼 거고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글 창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미리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리 좀 설명하면 한글 창제 원리는 창제 원리, 창제는 새롭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상형의 원리입니다. 상형 원리고 상형은 뭐냐면 상은 이미지, 형은 형태. 그래서 그 형태를 본따서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음은 뭘로 본따서 만들었느냐? 발음기관을 본따서 만듭니다. 이때 발음기관은 본따서 만든 기본자가 있어요. 기본자. 기본자는 5글자. 그는, 무, 스, 응. 이거는 암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어가 니은은 혀의 모습. 미음은 입술 모습. 시옷은 이의 모습. 응은 목구멍 모습이죠. 자,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획자라고 해서 획을 첨가해요. 크, 트, 무, 프, 스, 츠, 여리, 니은, 흐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체자라고 해서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다르다, 뭐가 달라, 몸이 다르다 해서 옛니은, 반설음, 한 칸 띄고 반치음 이렇게 17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옛니은이라고 그러고 옛이응, 옛니은과 그냥 이응의 차이점은 뭐냐면 옛니응은 음가가 있어요. 소리값이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소리값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 물어버릴 거야. 이라고 했을 때 이걸 쓰면은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때 원래 모양은 뭐냐면 이거죠. 이게 아기 때문에. 그런데 요 방식대로 쓰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여기에 음가가 없는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밑에 받침에 있는 이응은 소리값이 있는 거고 현대국어입니다. 현대국어에서 받침에 이응은 소리값이 있고 초성자리 처음에 있는 것 이응은 소리가 없어요. 이거를 표시해 주는 게 옛이응과 그냥 이응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우리말의 소리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고 초성은 처음 소리, 중성은 가운데 소리, 종성은 끝소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은 한자고 처음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는 우리말이죠. 그리고 처음 소리와 끝소리는 자음이 오는 자리고 중성은 모음이 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음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처음하고 동성에는 모음은 중성은 반드시 있어야 됐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글자를 총 몇 글자? 17자. 이거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암기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소리가 얘네들 말고 또 있죠? 그래서 이제 병서의 원리를 쓰는 각자 병서. 병서는 병렬, 나란히 쓴다. 각각의 글자를 나란히 쓴다. 그래서 뜨, 뿌, 스, 쯔, 흐 이런 소리를 이런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글자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기본 자음 17자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 글자예요. 그 다음에 합용병사라고 해서 이거 목이 간질간질. 합용병사라고 해서 이렇게도 쓰였어요. 비읍 계열과 시옷 계열과 비읍 시옷 계열이 있었어요. 비읍 계열은 어떻게 쓰냐면 비읍 시옷, 비읍 디귿, 뭐 비읍 기역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비읍 계열이라고 그러고 시옷 계열은 뭐 시옷 기역, 뭐 시옷 비읍, 뭐 시옷 기역 여기 기억이 있구나 앞에. 뭐 시옷 디귿 뭐 이렇게 써요.
비읍 시읒 계열은 뭐 비읍 시읒 기역, 비읍 시읒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얘네들이 나중에는 다 된소리로 바뀌어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글자를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쓰기 연서. 연서는 이제 새로 쓰기 방식으로 순경은 미음, 순경은 비읍, 순경은 쌍비읍, 순경은 피읍 이렇게 돼요. 얘는 명칭이 뭐냐면 순경음, 입술순, 가벼울 경자 소리. 가벼운 입술 소리입니다. 가벼운 입술 소리. 그러면 얘네는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날씨가 덥다와 옷을 입다는 여기에 모음을 연결하면 달라지죠. 날씨가 덥다는 어떻게 되니? 더워. 옷을 입다는 입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입다의 비읍은 변화가 없는데 날씨가 덥다의 비읍은 더워. 모음을 만나면 우로 바뀌죠. 이거 표현해 준 게 순경음이에요. 입술 쓴 가벼운 소리. 입술 가벼운 소리가 날아가는 거야. 자, 정리하자면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기본자, 그느무스, 응, 가획자, 크, 드트, 부프, 즈츠, 흐흐, 이체자, 옛니응, 반설음, 반치음. 반치음 설명 안 했네요. 얘는 시옷하고 지읒 중간 발음하고 생각하면 돼. 즈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총 17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 다른 소리들은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글자들을 응용해서 만들었는데 각자 병서 끝, 뜻, 뿌스, 쯔, 흐 이렇게 만들었고요. 된소리입니다. 된소리. 하병병서 비읍 계열, 시읒 계열, 비읍 시읒 계열 그 다음에 연서 새로 쓰기 순경음 비읍 이렇게 만들었다. 자, 이게 자음입니다. 자음.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면 모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모음도 마찬가지 상형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뭘 본따느냐? 성리학의 삼재를 본따서 모음을 만든다. 그럼 삼재는 뭐냐? 바로 하늘, 땅, 사람. 이거를 삼재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글자 기본자 아, 으, 이 기본자를 만들어요. 자, 기본자 하늘에 태양이 있다, 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양성 모음이고 땅은 차가우니까 음성이고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니까 중성.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섞어요. 합성을 해. 합성해서 나온 글자가 초출자. 처음 초 나왔다 글자. 그래서 오, 우, 아,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는데 오, 자, 해가 떠 있으니까 양성, 우, 해가 졌으니까 음성, 아, 해가 뜨니까 양성, 해가 지니까 음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출자, 초출자에다가 다시 하늘을 합성해서 만든 게 요, 유, 야, 여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총 몇 글자를 만들었느냐? 11자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자음 17자하고 모음 11자, 총 몇 글자? 28자를 만들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거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는 상형의 원리. 자음은 발음기관, 모음은 성리학의 삼재인 하늘, 땅, 사람을 본따 만들었다. 그리고 자음은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그리고 병소의 원리와 연소의 원리로 글자를 만들었다면은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이제 섞어서 합성해서 초출자를 만들고 다시 하늘을 합성해서 제출자를 만들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알면은 이 단어 끝났어. 나머지는 쭉쭉쭉 읽어가면 됩니다. 자, 사람들이 문자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 보자. 편하니까요, 그렇죠? 기록해두고 전달할 수 있으면 편하죠. 한글 하면 떠오르는 거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한글의 창제 배경과 창제 원리 이야기.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문자 생활. 그때는 어떤 문자 생활을 했습니까? 한자를 썼어, 한자. 그러니까 어때? 양반들은 뭐 한자를 알고 있죠? 뭐 농사 되어 있네. 나는 양반이구만. 내가 한자를 알고 있으니까, 그치? 예. 그러니까 양반들은 농사법을 알려준 훌륭한 책이 새로 나왔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어. 농사 짓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한자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예. 글을 모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정보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정보 전달에 문제가 생기고 정보 불균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위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자 생활을 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사용해 문자 생활을 했다. 예. 일과 관련해 우리 조상들이 겪은 문자 생활 어려움 뭐 많죠. 문자를 못 쓰면은 정보 전달도 안 되고 어떤 지식을 쌓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글로 표현도 못했을 겁니다.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밝힌 다음 글을 읽고 한글의 창제 정신을 알아보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로 배워요, 이걸로. 근데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풀이된 거를 배우면 되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거 자주정신입니다. 자주정신.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애민정신, 백성을 생각하는 정신, 사랑하는 마음. 새로 28자 글자를 만드니 새로 만들었어요. 창조정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실용정신. 이렇게 자주, 애민, 창조, 실용정신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창제한 이후 우리말은 중국말과 달라 한자가 아닌 우리 독창지 문자가 필요하다. 자주정신. 글을 모르는 백성이 글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애민정신. 모든 사람을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리하게 쓰도록 하겠다. 실용정신. 자, 여기 창조정신 빠졌죠? 창조정신을 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훈민정음 창제정신이죠. 창, 만들다. 제, 뭐 글자 제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롭게 만들다. 쏘리. 창이 새롭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제가 만들다라는 얘기가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다. 창조정신. 그렇기 때문에 창조정신을 뭐 이렇게 교재에 따라서 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천재노 교과서는 자주, 애민, 실용정신 이게 창제정신입니다. 창제정신. 다음 페이지. 한글의 자음자가 만들어진 원리 탐구. 자,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제자 원리.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기억. 혀끝이 미리면 닿는 모양을 본떴다. 니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혀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거고요. 입 모양을 본떴고 시옷 이의 모양을 본떴고 목구의 모양을 본떴다. 그래서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억안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자, 그 다음 가획의 원리예요.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이걸 뭐라고? 더한다. 획. 가획의 원리입니다. 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면 이게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곳에서 발음이 되는 애들입니다. 진짜로. 예. 자, 다음 글자들이 만들어진 방식을 생각해 보자. 얘는 각자병서라고 얘기를 했죠.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적었고 얘는 합용병서, 다른 글자들을 합쳐서 사용했다. 자, 각자병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 합용병서 서로 다른 글자들을 나란히 쓰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건 다. 다음에 다음 한글 창제 당시 자음자를 오늘날의 자음자와 비교해 보자. 지금 오늘날에 없는 거. 이게 없죠? 이거 없지? 이거 없지. 그치? 네. 모음에는 뭐가 없어요? 아래하고 없죠. 그래서 자음자의 제자 원리는 상형의 원리, 발음 기관을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가획의 원리, 자음 기본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자, 다음 페이지. 한글의 모음자가 만들어진 원리. 자, 제자 원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천지인 성리학에서 말하는 하늘, 땅, 사람, 삼재를 본따 만들었죠. 그래서 하늘을 본따서 아래야, 땅을 본따서 사람을 본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래야라고 하냐면은 초성자리 즉 자음 밑에다가 써요. 얘는 아래야는 예를 들어서 뭐 가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가야 가. 바라고 하면 바 이게 바입니다.
즉 자음 밑에다가 썼기 때문에 아래 아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음자가 기본 모음자가 나왔으면 여기 어떻게 합성 결합해요. 결합해서 오와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을 합해서 요유야열을 만든다. 자, 다음 글자들 예로 모음자를 한 자음자에 붙여 쓰는 방식. 자, 오른쪽에 붙여 썼고 아래에 붙여 썼고. 그래서 우리는 모아쓰기입니다. 모아쓰기. 영어나 일본어는 풀어쓰기죠. 근데 우리 한글은 모아쓰기. 모아쓰기 장점이 뭡니까?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다. 자, 그래서 모음자의 제자 원리는 상형,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고 합성,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들었다. 자, 이번에는 한글의 우성 탐구입니다. 자, 한자가 있네. 나무목, 마음심. 한자의 각 글자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 수만큼 글자가 많이 필요하죠. 알려진 글자 수가 5만 자이 된다고 해요. 대략, 대략 이건 대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대략 한자가 몇 개 있느냐? 50만 자에서 70만 자 정도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5만 자보다 훨씬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니? 이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자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라서 한자보다 글자 수가 적고,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자음이 몇 개? 14개. 그리고 모음이 몇 개? 10개입니다. 그래서 24자죠. 현대국어는. 그래서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를 조합해서 많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자. 그러니까 조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자, 한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고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음 문자, 표의 문자라고 해요. 표음은 소리를 나타낸다. 표의는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하고 비교하는 건데 한글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호가 하나의 음운을 갖고 있다. 하나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호가 여러 소리로 발음되지. 사과는 사과, 나이, 차 다 아로 발음해요. 근데 A는 어때요? F로 하면 L로, AG 하면 A, 카로 하면 R로 이렇게 발음되죠. 그래서 기호가 하나인데 소리가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한글은 기호가 소리 하나만 갖고 있다. 자, 한글과 영어 알파벳에서 비슷한 소리를 나타내는 자음자들의 모양을 비교하고 한글 자음자 특징을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한글 자음자는 어때요? 가획의 원리이기 때문에 르르트, 부부프,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세진다. 즉 같은 라인의 소리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 모양이 달라서 어떤 관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글은 모양을 보면은 글자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과 한글을 비교했을 때 또 우수성이 또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거의 1대1로 대응하고요. 글자의 모양을 보고 글자들의 관계는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다양하게 발음되고 글자의 모양과 소리가 관련이 없다. 그래서 한글은 글자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배우고 기억하기가 쉽다.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은 뭐가 있을까?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한글의 창제 방식은 매우 간결하고 효율적이다.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상형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가획과 합성 등의 원리에 따라 적은 수의 기본자로부터 확장되어 다른 글자들을 만들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거 여러분들 키패드, 스마트폰 패드나 아니면 키보드에 아주 적당하죠. 한글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하여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적은 수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조합하여 수많은 음절을 표현하는 한글의 운용 방식은 글쎄 수가 제한된 컴퓨터 자판이나 휴대전화 자판에서 빛을 발한다. 크기가 작은 휴대전화의 경우 한글의 창제 원리를 적용하면 적은 수의 글쎄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한자나 일본의 문자보다 한글을 사용할 때 정보 입력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은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장점을 보여준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글은 초성과 중성, 종성을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 자, 이게 음절 단위가 무슨 뜻이냐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음절이야. 소리마디. 예를 들어 영어 알파벳은 클라우드라고 풀어 쓰지만 한글은 기울음이라고 풀어 쓰지 않고 구름이라고 모아 쓴다. 사람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제한적이어서 자음자, 모음자를 풀었을 때보다 음절 단위로 모았을 때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으로 쓴 글보다 한글로 쓴 글에 담긴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모아쓰기 방식 덕분에 한글은 글자로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죠. 네. 자, 한글 구성 정리해보자. 네 가지 있었어요. 네 가지였나? 제자 원리가 체계적이고 음절 단위 모아쓰기를 한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고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정보 전달하는 데 실용적이다. 세 가지군요. 자, 그 다음에 키패드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진자판이 되어 있고 아래야 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합성의 원리, 모음의 제자 원리가 여기 1, 2, 3번에 다 들어가니까 키패드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요거는 가획의 원리지. 그치? 크크 치면은 가획의 원리입니다. 느르, 드트, 프프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즈츠 예, 다 가획의 원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라끌 글자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획추가라고 되어 있고 쌍잠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니은 획추가 디귿 미음 획추가 비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진자파인 경우에는 모음 기반자를 합하여 다음 모음자를 합성하는 원리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끌 자판에서는 자음 기반자 획을 더해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물론 천진에도 가획의 원리가 있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버스 노선 안내판의 쓰기 방식. 자, 영어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한눈에 안 들어와. 근데 한글은 이렇게 모았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모았었다는 것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모았었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기 읽기가 좀 편하죠. 물론 외국인들은 뭐 당연히 영어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하게 하겠지만 표기 방식 자체를 보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모든 활동이니까 패스. 단원 정리. 한글은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창제되었다. 이게 창제정신. 한글의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래서 상형 원리라고 얘기를 했죠. 상형 원리. 한글은 한자와 달리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한글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이므로 정보화 시대에 유리하다. 예, 그래요. 다음 상황에서 학생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생각해보고 선생님 말을 완성해보자. 그와 크는 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나요? 소리가 비슷하니까 획을 추가한 거지. 좋습니다. 훈민정음, 가르칠 훈, 백성민, 발을정, 소리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게 훈민정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교과서 읽기를 마칩니다.